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대 교수입니다. 네,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2주간 짧긴 하지만 압축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은 딥러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딥러닝 역사, 그리고 개념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타이타닉 문제를 캐글에 나와 있는 그 타이타닉 대회에 참가를 해보셨습니다. 이제 타이타닉 대회에 참가할 때 여러분은 그런 간단한 이론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남자면 사망한다, 여성이면 생존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예측, 복잡한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우리는 딥러닝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딥러닝을 사용해서 복잡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딥러닝을 코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코딩은 사실 여러 가지 언어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굳이 파이썬일까요? 네, 파이썬이 활용도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여러 API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케라스라고 하는 API가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PI,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이썬을 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파이썬 기초 공부를 다시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파이썬을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모든 분들의 그런 니즈에 맞춰가지고 동영상을 제작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3시간씩 우리가 2번인데 동영상으로는 25분씩 3번 하면 한 주, 그리고 또 25분씩 3번 하면 한 주. 그래서 총 이제 50분에서 총 3시간 정도 이렇게 분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기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딩을 거의 처음 접하신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 없는 수준에서 한번 쭉 진도를 빼보려고 합니다. 이미 파이썬을 매우 잘 하시는 분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파이썬의 일반적인 부분, 이제 함수, 변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라이브러리 위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네, 코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딩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행동이죠. 컴퓨터는 그 자체만은 컴퓨터가 이제 혼자서 인간의 행동이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에게 뭔가를 시키고 싶다면요. 그리고 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드를 만드는 행위죠. 자, 컴퓨터 언어는 사실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진짜 사용하는 언어는 딱 하나예요. 기계어. 네, 컴퓨터 안에서 기계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마다 기계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기계어를 사용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기계어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줘야지 컴퓨터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기계어를 우리가 쓰기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냥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물론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파이썬, C, 자바 등등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을 만들어서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 정말 잘 이해하는 기계어하고 이게 대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파이썬 등으로 코딩을 하면 이 만든 컴퓨터 언어를 다시 기계어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런 과정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번역, 그 바꾸어지는 과정을 담당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를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을 하려면 파이썬 컴파일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파이썬을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파이썬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혹은 우리가 파이썬 같은 경우는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 줄 한 줄 이렇게 또 번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 컴파일러라고 하진 않고요.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 또는 그런 인터프리터 등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에서 실제로 돌리지 않고 웹상에서 이제 이런 컴파일러 혹은 인터프리터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수업에서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콜앱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코딩 공간이고요. 그리고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곧바로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다만 GPU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만 한 번 사용할 때 12시간이라고 하는 사용 계약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12시간 지나면 새로 또 연결해 가지고 쓰면 돼요. 여기서 12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코딩을 하다가 저장을 해 놨는데 그 저장해 놓은 것이 12시간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간 이상 뭐 학습을 시킬 때,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하루 이틀 이렇게 학습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2시간이 넘어가면 학습이 되다가도 중간에 멈춰진다. 그리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 여러분 컴퓨터 말고 이제 그 서버에 있는 그 컴퓨터가 꺼진다. 라고 여러분이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구글 콜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노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콜앱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콜앱이라고 이렇게 써서 검색을 해보죠. 검색을 하면 위쪽에 콜앱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네. 새로운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새 노트 누르셔가지고 네. 이렇게 새 노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사용해서 LEC04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간단한 계산식을 쓰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 곱하기 12 해보시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여기 동그라미 안에 세모가 들어있는 요게 실행 버튼이거든요. 실행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14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수정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네, 컨트롤도 되네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12 곱하기 14 바로 암산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건 뭘까요? 네, 바로 우리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는지 의심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 우리보다 사람보다 이런 계산에 있어서는 컴퓨터가 매우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prin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print라고 되어 있는데요. print라고 하는 거를 중간에 넣으면 45 곱하기 34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그 결과가 또 화면에 나옵니다. 그냥 바로 45 곱하기 34만 해도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프린트를 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옵니다. 자,
또 다른 결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0 나누기 1.78 곱하기 1.78 결과가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 뭘 먼저 계산했을까요? 네, 80 나누기 1.78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78, 1.78 곱하는 거를 먼저 계산하고 가로가 있으니까요.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냥 가로 밖을 계산하는 여기 더하기 4가 있으면 뭘 먼저 계산할까요? 네, 나눗셈 먼저 계산하겠죠? 네, 이렇게. 네, 요 괄호라든지 아니면 그 사칙연산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수학에서의 우선순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샵이에요. 샵을 누른 상태에서 샵을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고 그 뒤에 열심히 뭘 적으면 해당 부분은 무시됩니다. 이 부분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왜 적을까요? 네, 코드에 대한 설명이죠. 계산식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파이썬에서는 여러 줄의 주석을 만들기 위해서 따옴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 줄의 주석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 기능은 지금 콜앱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크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콜앱에서는 텍스트를 바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사이에 설명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사이에서 텍스트 넣으셔가지고 네, 수업 딥러닝 딥러닝 미드 태그 이렇게 하면 그리고 옆에 다른 쪽을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위쪽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딩이란 무엇인지 콜앱을 사용해서 파이썬을 코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계산식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은 아까 이제 이미 간단한 계산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그 외에 정수 나눗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4 나누기 3 하면은 원래 얼마죠? 네, 1.3333 나오는데 요거를 정수 나누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수 나누기는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하는 초등학교 뭐 1, 2학년들이 하는 나눗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우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4 나누기 3 네, 1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 4를 3으로 나누면 네, 1학년 때는 2학년 때 나눗셈 안 하나요? 3학년 때 하나요? 제가 헷갈리네요. 자, 4 나누기 3 하면 네, 1이 몫이 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또 1이 나오죠. 그래서 몫이 1이다. 이렇게 해서 1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7 나누기 3도 마찬가지로 2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만 궁금할 수 있겠죠. 나머지만 궁금할 때는 여기 퍼센트를 씁니다. 네, 7%3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네,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 네, 거듭 제곱을 하시려면 이렇게 별표 2개. 그럼 7의 3승. 뭐 헷갈리죠? 이렇게 7의 2승만 해볼게요. 7, 49. 네, 잘 되네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간단한 이런 7 곱하기 2, 7 제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기호 등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요.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코딩할 때 쓰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는 미리 만들어 놓은 복잡한 계산이나 코드의 묶음을 말해요.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컴퓨터는 원래 사인 함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모르죠. 알 수가 없겠죠. 사람이 미리 지정을 해 놓아야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인 3이라고 했을 때 사인 3.14 사인에다가 3.14 159가 얼마냐라고 컴퓨터에 물어봐가지고 컴퓨터 대답을 하려면 사람이 이미 사인 3.14가 뭔지 대답을 넣어 놓아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는 값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답을 줄 수 있도록, 대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함수를 라이브러리에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미리 만들어 놓은 복잡한 계산이나 코드의 묶음이에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도서관에 여러 가지 서가가 있습니다. 서가가 있어가지고,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 있고요.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맥플롯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오렌지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 안에 여러 가지 코드들을 미리 만들어서 갖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하면 간단해요. numpy에 있는 어떤 사인 함수를 쓸게 라고 얘기를 하면 numpy에 있는 사인 함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인 함수 이렇게 하면 몰라요. 검색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도서관 전체를 뒤빌 수는 없잖아요. 뒤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 numpy 섹션에 있는 사인 함수를 사용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사실 여러분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가지고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불러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패키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패키지는 뭐냐면 여러 모듈들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matplo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matplot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또 조그마한 덩어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matplot 안에 또 뭐 안에 또 matplot 라이브러리 lib 안에 pyplot 안에 어떤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잘못됐네요. 라이브러리의 사용법. 예, 라이브러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점을 찍어가지고 사용하고요. 그리고 import라고 하는 거를 이제 키워드를 써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써요. import하고 라이브러리 이름하고, 그 다음에 as 혹은 from library import 이렇게 가는데요. 요거는 지금은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금세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요거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소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mp.cosine 요거는 cos라고 하면 mp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코사인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mp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원래 없는데 위쪽에서 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numpy, numpy라고 하는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쓸 텐데 요거를 너무 기니까 np라고 줄여가지고 쓸게 라고 했습니다.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간단해요. import numpy as np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p.sin 0 sin 0도 얼마죠? 1이죠? 아니요 0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0 나왔습니다. 그럼 3.14 해볼까요? 3.141592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원래 0이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0은 아닌데 이렇게 매우 0에 근접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141592가 파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6.6이나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요거의 마이너스 7승 네, 요 앞에 점이 앞으로 쭉 가는 0.0000076 뭐 이렇게 가는 숫자, 매우 작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파이를 바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np라고 하는 numpy 라이브러리에 파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제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요, 네, 더 작아져요. 자, 1.뭐뭐뭐뭐 간 다음에 마이너스 16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0으로는 완전히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값 자체가 완벽한 그런 파이를 가지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무한소수잖아요. 3.141592 뭐뭐뭐 쭉 가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여기서 구현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숫자는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인지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인도 되면 코사인 되겠죠? 코사인 파이 네, 마이너스 얘는 정확하게 가네요. 네.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냐? 네, 얘는 또 0이 아니고 6점 뭐뭐뭐뭐 마이너스 17. 네, 17 마이너스 17승. 네, 이렇게 갔습니다. 코사인 위에 쭉 떠지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코사인 파이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은 제대로 나오네요. 그런데 코사인 1, 0으로 해볼까요? 0을 하면 또 이것도 제대로 나오겠죠. 네. 자, 코사인, 사인을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여기 물론 들어가는 거는 지금 라디안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EXP. 예, EXP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EXP. EXP는 지수. 2의 몇 승? 2의 제곱. 예, 2의 1승. 예, 2.18, 뭐, 기타 등등 나가죠. 이게 2고요. 그 다음에, 로그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로그 쓸 수 있고, 뭐, SQRT. 요거는 SQRT 4의 제곱근. 네, 2죠. 네. 그 다음에 16의 제곱근. 네, 4. 음수는 안 나옵니다. 제곱근은 원래 2개죠. 요거를 뭔가를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이제 SQRT가 루트예요. 그래서 루트 16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제곱근을 구할 때 이렇게 양수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도 쓸 수 있습니다. 로그 LOG 4, 뭐 16,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네. 로그 mp.e 네, e도 있죠. 이렇게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2에 2니까 1이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에 보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여러분 책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게 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일부러 비워놓은 거예요. 일부러 비워놓고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적어서 그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조금 제법 됐네요. 그러면 우리 잠깐 쉬셨다가 계속 변수에 대해서 이제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